국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소중한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263회째 시정 브리핑입니다만 특별히 세종시민복지기준 2.0을 발표하는 자리라서 시민위원회와 함께 브리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민중심 포용도시 세종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마련한 세종 시민복지기준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이 복지기준 2.0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해주신 백인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복지 눈높이는 더 이상 미니멈, 그러니까 최소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복지 지출에 대한 우려 또한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 수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사이의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세종시민 복지 기준을 시민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통해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복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또 우리 시 나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성을 반영해서 복지 기준을 따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지 기준 1.0 4년 전에 만들었던 복지 기준을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만 대체로 5개년 계획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난 4년 동안 인구도 많이 늘었고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의 변화가 있어서 3년이 지난 후에 복지기준 2.0 그러니까 기왕에 만들었던 복지기준을 다시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만든 복지기준은 세종시 복지기준 1.0의 성과를 이어받고 또 한계점은 보완해 나간 것입니다. 그동안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복지기준 최저기준과 적정 복지기준서를 마련해서 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복지기준 자체를 시민 참여를 통해서 만들었고 또 시민 참여를 통해서 실행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도 하고 또 시민의 눈으로 어찌 보면 감시 감독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데 이런 점은 복지기준 2.0에서도 그대로 이어갔으면 싶은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 또한 없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물질적, 경제적 지원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회 심리적인 측면에서 또는 사회적 가치라든지 이런 측면을 제대로 좀 반영하지 못했다. 복지기준은 아무래도 우리가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포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복지 수요자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 점이 충분치 않았다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지 기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이나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력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한계점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복지 기준 1.0의 사업별 성과 평가와 시민 대상 복지 욕구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해서 연구를 하고 또 시민대 토론회 또 시민주권회의 논의를 거쳐서 보완된 안을 마련하고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 백인위원회가 영역별 세부 사업에 대한 검토와
신규 사업 추가 발굴 등을 통해서 모두 10개 분야 69개 과제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복지기준 1.0에서는 6개 분야였는데 6개 영역이었는데 이걸 10대 영역으로 좀 세분화했고 과제 수도 69개로 조금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들은 복지기준에 하나하나 담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 복지기준 2.0에서도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또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제도 운영, 또 사회적 경제 및 문화 다양성 관련 사업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아마도 한 2,4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앞으로 3년 동안 투입되게 될 것입니다. 복지기준 2.0은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 또 시민주권회의, 시민백인위원회가 참여해서 전문성과 현실성을 담보해서 만든 성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복지기준 2.0을 만드는 데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전문가 또 연구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복지기준은 우리 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복지수도로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민 복지기준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또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는 하나하나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약속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이태수 위원장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종시민 복지기준이 걸어온 길과 복지기준 2.0에 바라는 각 영역별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동영상을 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말소리가 아직 안 나오네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리허설 땐 잘 되는데 이게 시작하면 이래요. 도시 세종 시민 누구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세종시민 복지기준이 나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1997년 갑작스럽게 찾아온 IMF 외환위기, 구조조정, 대량 실직이 이어지면서 저소득 국민, 실업자, 많은 빈곤층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들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고 1년 후 45개 시민단체가 모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하여 1999년 9월에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지금 보신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세종시만의 특별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운영,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제도 도입, 아동 친화도시 인증, 모두의 놀이터 조성,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정부와 세종시의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 속에서 세종시는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기본적 권리로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노력들을 전개합니다. 2014년 12월 복지기준 출범준비단을 구성하고 2015년 2월부터 50여 개의 회의와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특히
특히 300여 명의 열린 시민 원탁회의를 통해 핵심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2015년 12월 시민의 삶을 보장하는 헌장이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세종시민 복지기준 1.0을 발표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이행한 복지기준 영역은 복지서비스,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교육 모두 6개 영역으로 영역별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영유아 아동에게 희망을, 노인에게 안락한 생활을, 장애인에게 차별이 없는 세종, 가난의 두려움 없이 인간다운 삶을 꿈꿀 수 있는 세종, 시민 모두가 능력과 의사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는 세종, 집 걱정 없이 쾌적한 주거에서 삶을 누리는 세종, 누구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모두가 건강을 누리는 세종, 누구나 기본적 교육 기회를 누리는 세종. 이렇게 세종시민 복지기준은 사람 중심과 행복도시라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복지를 시민 개개인의 사회적 권리로 보장하여 복지국가로서의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은 복지 수요자인 시민이 중심이 되어 시민의 가치가 존중되는 복지기준으로 새로운 복지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시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저는 6살 딸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가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종일 돌봄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아이를 학원으로 뺑뺑이 돌려야 하거든요. 애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정작 아이를 키우는 돌봄 환경은 일하는 엄마의 숙제로 남습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서도 행복한 돌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가 엄마들의 숙제를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전 독립을 하게 된 20대 청년입니다. 여느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저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파트타임 알바와 과외를 하면서 비싼 학비와 또 월세를 감당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협소한 방에서 머물거나 혹은 원룸을 친구와 함께 얻어 생활하다 보니 잠만 자는 공간으로 바뀐 지도 오래였습니다. 집다운 집에서 사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들어올 대학생들을 위해서도 대학생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르초등학교 6학년 강나연입니다. 저의 꿈은 환경연구가입니다. 어리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고 대학에 가면 학비도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동에 살고 있는 50대입니다. 그동안 부모님 부양하고 아직 학생인 아이들을 뒷바지하느라 생활은 빠듯한데 돈 들어가는 일은 많고 그러다 보니 갑자기 병이라도 생기면 어쩌라는 걱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도 생길 걱정 없이 기댈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역할을 세종시가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 엄마입니다. 가정 경제를 위하여 아이를 낳고도 직장 생활을 그만둘 수 없어 아이를 양육하며 직장 생활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재취업의 꿈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취업하였습니다. 저는 다행히 일자리를 찾았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의 경력 단절 여성들은 파트타임 일자리 외에 안정된 일터를 구하기가 매우 쉽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분들을 위해 세종시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78살로 사회활동을 하면서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중에는 치매나 질병으로 입원해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건강 앞으로 가족은 물론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세종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치원에 살다가 신도심으로 이사온 강영훈입니다. 현재 신도시는 나름대로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지역 주민들 간에 서로 신뢰하고 소통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좋아지는 것입니다. 세종시가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시민들의 영역별 바람을 들어보셨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요구는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세종시민 복지기준 2.0 시즌2를 발표합니다. 그동안 복지기준 2.0 마련에 속해주신 시민 대기위원회 이태수 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감사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이태수 교수라고 합니다. 시민대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복지기준선 2.0의 마무리 작업을 여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 있고 영광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과 고민,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녹아있는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세종시의 의지가 들어있는 이 복지기준선을 제가 대표로 발표하게 돼서 좀 명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분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는 것 같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날씨가 굉장히 밖은 춥습니다. 근데 이 중정안은 나름 좀 안온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기준선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은 물론 유복하신 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빈곤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불안 속에서 권고한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이렇게 어떤 지붕을 연상하는 그런 로고가 있습니다만은 마치 이 안에 들어와서 따뜻한 그런 온기를 느끼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있는 것처럼 세종복지기준선이 그런 권고한 삶을 살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목차는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시민복지기준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들 아시겠지만 4년 전에 이와 비슷한 그런 그 발표 자리를 거쳤습니다. 그때 이제 소상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4년 전에 계셨던 분 중에서 여기에 지금 계속 계시는 분은 시장님하고 저만 둘만 있지 않을까 싶고 기자 여러분들도 다들 바뀌셨을 거고 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들도 새로운 분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동하는 사회 속에서 많은 그 변화가 있는데 세종 복지기준선이 시민 복지기준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핵심으로 그렇게 놓고 있는데 이 복지기준선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답게 어떻게 그 시민들이 살 것인지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를 내려놓고 그 조작적 정의에 입각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통해서 제시하고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또 한편으로는 평가를 받고 또 한편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그런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하는 그 국민 기본선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민 기본선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 현재 시민복지 기준선을 발표한 한국의 많은 도시들이 시도들이 기준선과 적정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은 이것만큼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시가 책무성을 갖고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달성 의지를 천명하는 선이고 적정선은 달성을 한다라고 약속은 못 드리겠지만 저는 그 적정선 수준까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더 높은 차원의 그 희망 내지는 추진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저는 뭐 세종시 복지기준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시장님께서 의미를 그 말씀해 주셨지만 영국의 런던 플랜이 2004년에 만들어진 것이 국제적으로는 효시가 된 거고 유수 도시들이 이것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2012년에 서울시에서 시작이 됐고 세종시가 두 번째로 복지기준선을 2015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2.0을 발표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에게 호기롭게 그리고 시정의 의지를 담아서 발표한 경우는 아직 없어서 세종시가 2.0에 있어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에서는 처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가 신도시로서 계획도시로서 도시 인프라에 대한 그런 계획들은 많은데 사실은 이런 도시계획 안에 시민들의 삶, 복지는 어떻게 계획되고 있냐 이런 것들을 함께 보여주는 모범적인 계획도시의 상을 동시에 구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나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을 추진할 때 한 세 가지의 그 필요성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신도시로서의 급성장하는 세종시의 복지 부분에 있어서의 계획성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 도심에 있어서의 그런 좀 그 양극화 이런 부분들이 그때 복지기준선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 극복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됐었는데 2.0을 이렇게 한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발표하게 된 그 배경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 시민의 복지 욕구가 인구의 증가나 인구 구성의 변화에 따라서 절대적으로는 욕구가 늘어나지만 내용적으로 변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의 복지 정책이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이후에 그 변화를 감안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예산 7기가 작년 7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또 의욕적으로 천명하신 이런 부분들을 다시 반영을 해서 앞으로의 3년 정도 예산 7기가 끝나는 그런 시점까지 잡아서 새로운 리뉴얼된 그런 복지기준선을 발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기준 1.0을 아무래도 잠깐 소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15년 2월부터 시작이 돼서 결국 2015년 12월 17일 거의 뭐 1년여에 걸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 말부터 사실 기획이 됐었는데 어쨌든 1년여에 걸쳐서 전문가의 분과별 회의와 또 그 당시에도 300여 명의 시민 원탁회의를 거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런 경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67개의 사업, 6개 영역에 걸친 67개의 사업을 발표를 했고 또 6개 영역마다 시민들의 그 영역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최저 기준과 적정 기준을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종시 복지재단의 연구를 통해서 점검을 해본 결과 그때 당시에 중요하게 관리 지표로 삼았던 그런 그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 한 8개의 지표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아동들의 비율이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거주 가구의 비율이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미취율이 어떻게 또 감소돼서 개선됐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관리 지표에서 약 한 2016년 대비 2.3%포인트가 향상됨으로 해서 나름 세종시 복지기준선의 1.0의 성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고 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시민들이 느끼는 필요성과 중요성도 생각 외로 높았고 또 시민들의 인지도도 약간 70% 가까이에 이름으로 해서
해서 세종복지기준선이 어쨌든 시민들에게도 체감되고 있고 또 시민들의 삶에도 변화를 주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시민들이 정말 내 삶이 확실히 바뀌었다라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부족한 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그 시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삶의 영역, 뭐 복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협의가 아니고 광역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광의로 해석을 하면 많은 부분들이 포함됩니다만은 여기에 이번에 더 추가적으로 해서 한 4개 분야를 더 확대해서 복지기준선 안에 추가를 해봤습니다. 복지기준선 2.0은 시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단계를 거쳐왔습니다. 크게 보면 한 3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에 연구를 통해서 그동안의 욕구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어떤 그 정책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지를 세종시 복지재단과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고 두 번째 단계는 이거를 시민주권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넘겨받아서 고려하고 다시 한번 전문가 위주로 검토를 해서 다듬었고 그리고 이제 3번째 단계가 바로 복지 시민 백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약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그 백인 여러분들이 10개 분야로 나뉘어져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또 주시고 또 이 최종 안을 만드는 데 승인 과정을 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그 중요한 과정의 장면들을 사진으로 간직한 것들이 있어서 좀 여기에다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현장 전문가 토론회나 또 의견 수렴을 한 뒤에 다소 만족스러운 표정이 아닌가 싶은 그런 그 표정으로 사진 찍으신 것과 또 시민주권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과정 그리고 백인위원회가 모여서 원탁회의를 통해서 논의하시고 또 결과를 통해서 추정 보완하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69개의 사업을 승인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복지기준 2.0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비전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시민 중심의 포용도시 세종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큰 최상의 그림으로 삼고 있고 여기에 4개의 어떤 전략을 세워서 그 안에 10개의 영역들을 포진시켰습니다. 예컨대 복지 서비스나 주거 교육, 흔히 사회 서비스라고 얘기되는 그런 분야, 그다음에 소득, 일자리, 사회적 경제. 그래서 주로 소득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자리를 통해서 또 소득을 확보하는 그런 영역들, 그리고 환경까지 포함해서 건강에 관한 그런 영역,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나 문화 다양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세종의 어떤 시민들의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강화되는 이런 영역으로 그 4개의 영역이 큰 영역이 전략적으로 접근되고 있고 그 안에 세부 10대 영역이 존재합니다. 1.0과 비교했을 때 어떤 미션과 비전에 있어서 좀 분할을 해서 조금 더 궁극적인 상을 더 좀 구체화했고요. 또 전략을 말씀드렸던 대로 규정을 했고 영역이 6개 영역에서 10개 영역으로 그 늘어난 영역은 요 밑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사회적 경제 분야나 환경, 사회적 자본, 문화, 다양성에 대한 그런 영역 4개가 늘어났습니다. 또 사업수는 67개에서 69개로 늘렸습니다. 특히 완성된 그런 것들이 있어서 67개에서 빠지는 사업들이 있었고 대신 늘어난 4개의 영역과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것 외에 또 시장께서 민선 7기에 들어오시면서 발표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엄선해서 가지수의 그냥 확대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골라내려고 노력했고 시민들이 보시기에 체감도가 높은 것들을 여기에 배치를 69개로 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쨌든 복지 부분에 정책 의지를 그리고 예산 투입을 확대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순수한 그런 그 의지에 의해서 오는 그런 그 사업들은 여기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앙정부의 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세종시가 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신청하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좀 더 그 확대해서 그래서 획득함으로 해서 세종시의 의지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켰고 또 세종시의 자체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면서 69개가 설정이 됐습니다. 세부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 10개 영역의 세부 사업별로 이런 숫자가 배치되어 있고요. 특히 복지 서비스가 1기와 마찬가지로 1.0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가지수에서 봤을 때 예산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봤을 때 높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결국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즉 영유아서 노인까지에 걸친 그 전 세대에 해당되는 각각의 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10개 사업들에 대해서 그냥 큰 그림만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 기준과 적정 기준으로 그 나뉘어서 결국 이것이 어떤 목표 아니면 그 영역의 상을 달성할 거냐 이런 식의 어떤 구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복지 서비스는 가구 소득의 10% 이내로 이 복지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 지출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보도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장애인과 노인의 경우는 10%를 좀 상회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중앙정부의 정책 그리고 세종시가 하려고 하는 여기에 있는 그 다양한 정책 21개의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10% 내로 그 낮추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달성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그 아이를 키우는 그런 가정에 있어서는 다 함께 돌봄센터와 같이 방과후 돌봄 부분이 현재 상당히 사각지대가 되어 있고 돌봄의 사각지대가 되어 있고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그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세종시에 있는 그 광복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공간을 다 함께 돌봄센터로 방과후 돌봄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 아까도 뭐 시민들의 말씀 중에서 치매라든지 나중에 요양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걱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양 서비스의 대상을 중앙정부의 정책을 부응해서 세종시가 좀 더 추가적인 사업을 통해서 요양 서비스를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도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로부터 더욱더 많은 수치들을 따내서 그래서 세종시의 장애인분들 중에서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14번에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런 것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21번에 사회 서비스가 좀 더 높은지를 부과해서 세종시민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그냥 많이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만족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주거가 뭐 또 그 생활인들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또 일생일대 뭐 최대의 목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주거에 들어가는 돈이 가구 소득의 30%를 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주거 기준의 미달 가구도 전국적으로 약 5%를 상정하고 있는데 4.5%로 낮춰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위해서 이번에 세종형 쉐어하우스 야간 45채 그리고 사랑의 집 짓기의 공공임대주택의 또 확대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여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고유의 영역을 좀 넘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시의 좀 의지가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7개를 잡아봤습니다. 평생학습이 미래 세대에는 그 미래의 다양한 획기적인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그런 역량, 시민들의 역량 강화에서 상당히 주목되는데 이런 평생학습 참여율을 지금 30% 수준까지 달성시켜 보겠다라고 하지만 일단 그 목표치로는 28%로 22년에 달성하는 것으로 했고 그런 것을 위해서 5번에 여러 사업들을 포진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그리고 세종시의 여러 사업들이 콜라보가 되기 위해서 7번에 세종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학교에 있을 때와 지역사회 아동들이 그 방과 후에 돌아올 때 그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득 영역이 주로 이제 빈곤한 분들과 관련된 그런 영역입니다. 지금 그 중위소득 30%라고 하는 이런 기준선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선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밑에 있지만 부양공제 기준에 걸리거나 자산 기준에 걸려서 30%의 소득을 확보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기 때에도 운영해왔던 일본의 세종의 기초생계 지원제도를 2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생각이고 그리고 공약사업으로 5번에 있는 파란색 기금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기준에 잘 맞지 않는 그런 실질적으로는 빈곤에서 자살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고립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가구를 도울 수 있는 좀 더 유연한 그런 생계 지원 기금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부분이 이제 일반 그 가구들은 일자리를 통해서 그 정상 소득 내지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확보하는 그런 것이라서 이 일자리 영역과 관련해서는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을 전국 최저 수준으로 이렇게 낮추어서 약 한 20% 정도로 관리하고 특히 경단녀 같은 여성들의 고용률을 55%까지 높이는 쪽으로 목표를 잡아봤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또 전제가 돼야 되고 공공 부분을 통해서만 도달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러나 중앙정부가 굉장히 의지를 높여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세종시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분들 이런 분들의 좀 고용이 되지 않는 틈새 부분에 겨냥을 해서 사업들을 전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번째 사회적 경제 부분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경제 영역에서 공적인 어떤 이 활동을 위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그 이윤을 공적인 활동으로 투여하는 부분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종시도 22년까지 약 40여 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지역화폐 발행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주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 영역도 한 7개의 영역으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것을 높이는 것은 이렇게 7개 사업으로 될 일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7개의 사업들이 저런 건강 수명을 세종시민들이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부분에 걱정이 시민 여러분들에게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 중부 지역이 미세먼지라든지 환경 오염에 심각성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대책서부터 시작을 해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등으로 세종시의 의지를 피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민들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서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은 주민들의 자치 활동, 마을 공동체 활동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증진대로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문화 영역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세종시에 있는 다문화 가정을 포함해서 세종시 민 전체가
이질적인 그런 어떤 계층이나 아니면 이질적인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용성과 그리고 수용성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 전반이 높아져야 되고 세종 시민들의 품격 있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6개로 그 가지수를 다른 데보다도 상대적으로 많게 잡아봤습니다. 소요 예산은 관심이 좀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2,400억 정도가 3개년에 걸쳐서 투여될 생각이고요. 그 중에 12가 1,350억 원, 그래서 약간 55% 정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말 끝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런 것들을 3년 동안 매년 그 세종시 자체에서 평가하고 또 세종시 복지재단에서 연구나 시민들의 조사를 통해서 평가하면서 2022년에 다시 한번 백인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업 실적을 평가하면서 소망컨대는 매년 복지기준서를 부분적으로 리뉴얼하고 2022년 정도에는 다시 세종 시민 복지기준서 3.0을 더욱더 의욕적으로 발표하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기준의 의미와 필요성에서부터 구체적인 설명까지 우리 이태수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브리핑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제가 브리핑 진행을 처음 하는 관계로 언론사 기자님들 성함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자님들을 지목할 때 위치로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언론사 기자님들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이태수 위원장님과 시장님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예, 맨 뒤에 계신 기자님. 세종시 청소년 학업 중단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 처방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이제 발표드리는 이제 복지 기준이고요. 이제 구체적인 이제 시책들은 우리 시청의 각 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시민 대표분들께서 목표를 설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시한 것이고 구체적인 시책에 관해서는 나중에 이걸 토대로 해서 각 부서에서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내서 실천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역시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네, 제가 잠깐만 보충 말씀을 드리면 이 학업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공교육에서 기본적으로 좀 공교육에 충실하고 공교육에서 여러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이 먼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세종복지기준선 안에 보면 학교 각 청소년의 그 진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를 다니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을 세종시가 포착을 하고 그 청소년들을 접근을 해서 진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세종 아까 말씀드린 교육복지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교육복지를 하게 되겠지만 시에서 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교육복지와 연관된 프로그램, 그래서 콜라보를 해서 가급적 학업 중단을 하지 않도록 그런 학업 중단을 혹시 하게 돼서 지역사회로 나와 있을 때 그 지역사회에 중도 탈락 학생들의 안전망을 지금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 아마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후 책자가 발간되면 거기서 좀 확인될 수 있는데, 일단 사업 프로그램은 지금 한 2가지 정도 이
교육 부분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맨 뒤에 계신 분, 빨간 볼펜 가지고 계신 분, 기자 부탁드립니다. 기자분. 예, CMB뉴스 최종기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복지 서비스 문제가 가구 소득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또 임대료 같은 경우도 소득의 30%를 넘지 않게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세종 시민들 평균 가구 소득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그거를 갖다 분석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 질문 좀 하나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 영역 부분인데 여성 고용률을 갖다가 이제 55% 달성을 하겠다 했는데 그 일자리들을 55%는 올릴 수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어떤 일자리인지 일자리에 대한 어떤 질 이런 걸 어떻게 평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도 이번에 논의가 됐었다면은 그것도 함께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세종 시민에 대한 아주 소득 수준이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주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도별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아주 왕성하게 지금 구축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는 대전 세종연구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좀 하리라고 봐지는데요. 이번 복지기준선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단 말씀 지금 하시는 과정에서 의문시 하시는 부분이 과연 복지 서비스의 지출 수준이 가구 소득에서 얼마나 되고 있다는 건지를 파악한 거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통계청 자료를 포함해서 그 몇 가지 내셔널 그런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서 거기에 세종시의 수치들을 여러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에는 좀 나타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유아의 경우는 3에서 6% 정도가 비용으로 가계 지출의 순수한 가계 이 지출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건 아무래도 부산보육 때문에 수치가 이미 10% 아래로 떨어져 있다고 봐집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4에서 15%까지 그리고 노인의 경우는 6에서 한 14%까지 이렇게 가구 소득별로 좀 나뉘어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가계 지출의 비율을 10% 이내로 그렇게 낮추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거는 현재 21개의 사업들을 통해서 아주 정말 명시적으로 그게 달성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 소명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21개의 사업은 대표적인 것들이고 그 외에 이제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할 예정에 있는 사회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과 그리고 세종시가 또 하려고 하는 그 외에 아동, 노인,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10% 이내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전망이 있는 거고요. 또 앞으로 매년 평가를 할 때 이게 되지 않으면 좀 더 강도 높은 그런 수정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것들을 시민 여러분들이 감시하고 또 지적해 주시면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거의 부분은 보통 이제 공식적으로 RIR이라고 하는 전체 비용 중 소득 중에서 주거와 관련된 이것은 매입에 따른 여러 가지 이자 등을 지급하는 등등이 다 이제 사실은 주거 비용입니다만은 임대료와 관련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RIR로 얘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평균은 현재 17%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가정이든지 30%는 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평균보다는 결국은 어느 가정이라도 최대치로 30%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이 세종시의 의지만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주거와 관련된 그런 그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가되면서 중앙정부의 의지와 결합되면 여기 있는 그 추가적인 세종시의 사업들이 좀 더 그 목표 달성에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고용의 경우는 현재 세종시가 약 51% 정도의 여성 고용률을 가지고 있는데 질에 대해서까지 지금 면밀하게 그렇게 제시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게 그 바람직한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만은 되게 그 돌봄 노동에 그 종사되고 있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좀 많게 돼 있고 그래서 아까 돌봄 서비스의 21번에 사회 서비스 돌봄 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돌봄 종사자들의 노동 조건을 더욱더 높이고 그래서 저임 노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근로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정말 뭐 거의 3D에 가까운 이런 그 노동을 하고 계시는 돌봄 노동자들 분들의 여건을 개선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회서비스원의 설치로 가장 대표가 됩니다만은 그런 데에서 뭔가 돌봄 노동자들의 이 적절한 임금 수준과 그리고 근로 여건에 대한 이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시그널을 주면 민간 부분도 좀 따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이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뿐만이 아니고 이 사회 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의 그 고용의 질이 높아지려고 보고 여성분들의 그 고용의 질도 높아지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외에 다른 정책들도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것들까지 다 일일이 담아 교수님 잠깐만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은 그거를 설명드리고자 질의를 했던 게 아니라 세종 시민들의 이제 가구 있잖아요. 각 가정의 가구 평균 소득이 얼마냐 요게 분석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를 질의했던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게 정해진다면 되겠지만은 그 평균 소득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질문이 이번에 이걸 갖다 만드실 때 그게 기준이 돼서 만들어진 거냐 요거를 질문드린 겁니다. 네네. 아니 이 그 영유아나 노인이나 장애인의 어떤 지출 퍼센티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가구 소득이 파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구 평균 소득이 파악이 돼서 거기에서의 그 지출의 퍼센티지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연구 그 결과물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나중에 그 확인이 되면 기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실태 조사를 통해서 지금 나온 거는 가구가 399만 원 평균 그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지금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다음 일정이 있어서요. 딱 한 번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색 입으신 기자님 마이크 좀 주시죠. 그죠. 시장님 바로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좀 주제하고 직접 한번 되지 않는데요. 시민들 계시니까 지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날씨만큼이나 지금 국회가 지금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종시민의 복지만이 아니고 전 국민의 복지, 또 균형발전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크게 두 가지 균형발전법, 세종시 관련된 법과 또 이제 10억 이 부분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지금 막 들리는 얘기로는 국회 예결위에서 10억을 합의를 하겠다, 반영을 하겠다. 이제 자유한국당 발의인데 이 두 가지 부분, 그러니까 세종시법 개정안 지금 묶여 있는 부분하고 설계위 이 부분에 대한 시 입장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관심 갖고 있는 법이 이제 국회법 그리고 행복도시법, 세종시법
그 외에 이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뭐 자치경찰법 이런 법들인데 이들 법들이 지금 원만하게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된 법 그리고 예산에 관한 사항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11월 28일에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된 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논의는 됐는데 대체적으로는 국회 사무처에서 연구 용역을 운영위원회에 이제 직접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이 좀 있었고요. 뭐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결론은 소위 차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쪽으로 얘기가 돼서 이 부분은 여야 간에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를 희망을 하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은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결위 심사 과정인데요. 예결위는 원래 이제 예결위원회에서 결론을 다 내서 이제 넘겨야 되는데 예결위에서 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금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되게 이제 그 예결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원내 대표들 간의 논의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우리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예산은 반영 여부가 논의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의 이제 논의 과정에서 보면은 국토위 소관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국회법 개정을 조건으로 해서 국회법 개정된 후에 집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자 하는 안이 논의가 됐고 예결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인데 아마 여야 원내대표 간에 논의가 있게 될 것이고 거기서 결론 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다음 일정 관계상 이쯤에서 마무리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기준 2.0에 대한 뜨거운 열의와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언론사 기자님들과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은 우리 이제 연구진들 그리고 시민 대표분들께서 우리 시의 어떤 최저 기준, 적정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구체적인 시책들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다룰 수가 없었던 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시책 개발도 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노력도 앞으로 좀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아마 이태수 교수님께서 전체를 다 관장하시긴 하셨지만 그 시책과 관련된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 다른 기회에 하나하나 좀 시책으로 확정 지은 뒤에 정리 브리핑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담당 부서에 좀 질문해 주시면은 별도로 자료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의 가치가 존중되는 세종시민